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뭔가 오버 조합이랑 뭐 섞어간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아쉽게 되었는데 그래도 슈투트 2대2로 비길 뻔한 거 3대2 이겨주고 도르트문트도 무난하게 이겨주고 마인츠가 어쨌든 홈에서 첫 승을 했다. 그래서 나름 배당 대비 잘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메인을 잡았기 때문에 어, 뭐 연패는 하지 않았고 해서 일단 오늘 어제보다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보고 내일은 경기가 4경기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경기가 적더라도 적중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 목소리 톤이 좀 낮은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침을 좀 덜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르게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 13경기 세네갈 경기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상성을 보면은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이고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 경기잖아요. 반대는 나이지리아, 모로코가 있고 해서 저는 코트디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집트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멤버적으로 보면 저는 이집트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세네갈이 좀 더 좋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이집트가 그 전에 보여준 뭐 물론 패배는 없긴 했지만 실점이라든가 아니면 이겼던 경기들도 대부분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세네갈은 그래도 뭐 3점 차 경기들이 꽤 좀 있었잖아요. 3득점 한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말리전은 한 골 차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세네갈의 약 우세를 봅니다. 다만 이게 준결승이고 배당 대비를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세네갈이 한 1.9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버 배당이 2.2이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네갈도 이기더라도 앙골자 승부일 가능성이 크고 이집트도 어쨌든 어찌저찌 지난번 코트디도 잡았기 때문에 물론 약체팀한테 뭐 선제골 내준다거나 뭐 배냉하고 1대1 비겼던 점을 생각하면은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지난번 코트디전도 결국 슈팅이 2배 차이 났더라고요. 점유율도 많이 차이 나고. 저는 요거는 뭐 무승부 쪽으로 가기보다는 세네갈 승부로 해서 언오버는 사실 배당 대비 언더는 별로고 굳이 간다면 오버. 왜냐면 코트디처럼 다득점의 승부가 날 수도 있다. 왜냐면 세네갈이 무득점 한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배당 대비는 오버로 가는 게 맞고 제가 가장 좋아할 시나리오는 이제 승리하면서 핸디 무에 오버까지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승부 보면서 굳이 간다면 오버입니다. 근데 비길 가능성도 있어서 배당만 보고 가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따로 오버 표시는 안 할게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만.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을 좀 보면은 다득점 경기가 없어요. 세네갈, 이집트는. 특히 최근에는. 그래서 그냥 세네갈 승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볼프스하고 장크트. 오늘은 호펜하임까지만 공개합니다. 나머지 7경기는 구독자 게시판이랑 조합에만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볼프스 장크트 가도록 할게요. 요 앞에 3경기는 이제 2시에서 2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따로 묶어 가셔도 되고 나머지는 4시부터 5시 경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경기. 자, 분데스리가 경기죠. 자, 볼프스 장크트는 뭐 예전부터 최근까지 뭐 무승부가 많아요. 두 팀의 성적이. 일단 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볼프스는 하위권이죠. 근데 장크트는 더 성적이 안 좋습니다. 12점 강등권에 있고 볼프스하고는 승점이 3점 차긴 하지만 득실을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크트가 득점력은 꼴찌이긴 하지만 하위권 팀에서는 실점이 가장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볼프스가 11골을 앞서고 있지만 10골이 더 실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볼프스가 홈에서 꼴찌입니다. 성적이. 그리고 장크트도 원정 성적이 1승 2무 5패로 같은데 결국 원정의 장크트는 5득점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볼프스가 홈에서 꼴찌라도 13골을 넣고 있어서 그래도 홈의 볼프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장자가 공격에 거의 없단 말이죠. 볼프스는 수비 쪽에 몇 명 있고 근데 그의 비중도 그렇게 막 크다고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장크트 쪽이 지금 공격 라인에 2명이 부상입니다. 안드레아스 호운톤지 그리고 또 한 명이 다넬 시나니 이 두 선수가 그래도 골과 어시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이 공격 라인이 빠지는 거는 볼프스한테 좀 이득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 뮌헨전 8실점 그리고 그 전에 프라이 4실점 하긴 했는데 유니온 베를린이나 메넨글라 상대로 3득점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볼프스가 5연패 홈에서 워낙 성적이 안 좋지만 최근에 유니온 베를린을 잡았거나 프라이전 지긴 했지만 3득점 최근에 뮌헨전 빼면은 좀 다득점 경기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장크트가 최근에 2승 2무로 이제 무패잖아요. 4경기. 물론 메넨글라 컵 대회도 잡고 쾰른 마인츠 원정 이제 1대1 0대0으로 비기긴 했는데 아까 공격 라인에 그 2명이 빠진 게 물론 최근의 득점력으로 보면은 메넨글라 그 4경기 2승 2무 할 때 골을 넣진 않았거든요. 둘 다. 근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볼프스가 지금 연패 중이기도 하고 장크트가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홈의 흐름을 좀 더 보겠다. 볼프스 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면 이제 언오버 중에 이제 오버로 가야 되는데 장크트가 메넨글라전 빼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득점력이 5득점밖에 안 되는 게 그 메넨글라전도 컵 대회였고 리그로 한정해서 보면은 무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고 마지막 경기도 마인츠전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뭔가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볼프스 승부에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 나폴리 파르마 오늘 그 앞에 3경기는 굳이 뒤에 경기하고 묶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세네갈도 애매하고 볼프스도 애매하기 때문에 갈 거면 시간대별로 나눠서 요 3경기 따로 가고 나머지 10경기 중에 섞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나폴리 파르마 물론 나폴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파르마 상대로 지금 승점도 거의 20점 좀 안되게 앞서 있고 득점도 15골 이상 차이 나고 실점도 그렇다고 나폴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홈에 이제 무패팀이 있거든요. 유벤, 나폴리, 코모 하필 또 파르마가 물론 원정 성적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닌데 나폴리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 득실도 그렇고 근데 나폴리가 지금 기존의 부상자들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해봤자 최근에 이제 수비의 경고 누적 한 명인데 파르마 같은 경우는 주전기파 계속 부상 중이고 얘네도 최근에 바뀐 거는 없긴 해요. 다 장기 부상 또는 좀 됐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폴리 쪽이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상성도 최근에 연승 중이고 그리고 지난번 인테르전도 결국 2대2로 비겼던 처음으로 인테르한테 물을 남겨준 이제 물론 지난번 콘테가 퇴장당해서 아마 못 나올 거
뭐 못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올 것 같은 데가 아니고 못 나오는데, 어, 퇴장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 당했는데 다시 동점골 넣고, 왜냐면 감독의 퇴장에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선수가 아니라서 뛰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는 있어도, 그런 와중에도 비겼다는 건, 물론 엘라스전 생각하면은 0대2에서 2대2로 비긴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폴리가 지금 6경기 연속 다 2득점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파르마도 원정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레체전도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 레체의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많은 득점을 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뭐 가끔씩 뭐 강팀 AC 밀란 2대2, 아니면 지더라도 볼로냐 로마 같은 경우에도 득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폴리 승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배당이죠. 당연히 배당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폴리 마인을 봐야 되는데 어제 도르트문트처럼 마인을 보면 좋겠지만 조금 애매하다. 물론 최근에 대부분 다 경기들이 2득점이어서 뭐 컵 대회도 2대0 스코어가 2번이나 있었고, 원정에서도 2대0 2번. 근데 홈으로만 오면은 살짝 좀 아쉬워요. 홈에서는 뭔가 예전에 코모 비긴 것도 있고, 근데 뭐 인테르나 아탈 뭐 다 2득점 이상 차이 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성에서 잠깐만요. 아까 연승할 때 스코어를 좀 봐야겠는데 2대1 2대0이네. 이러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헨. 근데 왠지 오버 가면은 언더로 끝날 수도 있어서, 나폴리가 결국 못 이기는 그림은 뭔가 다득점 무승부가 아니고 1대1 무일 것 같거든요. 파르마가 뭐 어제 로마 토리노처럼 뭐 역전을 뭐 3대2로 승리를 뭐 그런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홈의 무패는 이어갈 것 같고, 비길 수 있느냐인데 파르마가 지금 나폴리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인테르하고 4점 차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발목 붙잡히면 좀 빡세집니다. 왜냐면 나폴리는 챔스도 이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홈의 득점력을 좀 볼게요. 2골.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중립인 컵대회 빼고 2골. 칼리알리 컵대회 1골이고, 그거 제외하면은 챔스 코모 연속 무승부 0대0. 오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언더가 많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애매하네. 그 마엔 쪽이. 그래서 나폴리 승. 확실히 나폴리가 아주 좋았다면은 뭐 5시 4시 경기하고 묶어갈 텐데, 3시는 2시 경기 쪽 라인들은 얘네끼리만 묶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경기 고어헤드 헤라클레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대회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그 순위부터 봐야 되니까. 고어헤드 12위, 헤라클레스 꼴찌입니다. 실점도 가장 많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어헤드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요새 승리가 없어요, 고어헤드. 그래서 저번에 승리를 봤던 것 때 그 경기도 포르티나랑 비겼고, 그리고 상성도 최근 헤라클레스 상대로 4연승이긴 하거든요. 좋긴 한데 한번 이겨줄 때가 되긴 했는데, 왜냐면 헤라클레스 지금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물론 그 전에 막 6경기 무패할 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PSV전도 3골이나 넣긴 했는데 원정에서. 그래도 이 경기 고헤드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오버를 같이 볼게요. 이게 혹시라도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6강전입니다. 16강. 고헤드 결장이 거의 없더라고. 헤라클레스도 뭐 거의 없는데 뭐 한두 명 정도? 근데 비중이 크진 않아서.
득점은 비빌 수 있거든요. 헤라클레스가 리그에서도 보면. 근데 실점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요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이것도 비기면 2대2 말고는 1대1로 비길 가능성이 있어서 오버가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헤라클레스가 오버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새 득점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 예전에도 뭐 무득점 경기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오버 배당이 더 적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홈승이 1.67인데 오버가 1.48이면 좀 애매하다. 라이프치 프라이 보겠습니다. 자, 리그 경기로 다시 넘어가서 자, 득점 차이는 3골밖에 안 나는데 실점에서 8골 차이. 득실이 플러스 11이기 때문에 플러스 제로인 프라이보다는 당연히 라이프치히가 좋고, 무엇보다 홈입니다. 프라이도 홈 성적이 좋지 원정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홈에서 득점도 많이 좋기 때문에, 물론 뮌헨이 압도적으로 좋긴 하지만, 그래서 6승 1패 라이프치히 홈이라서 좋다. 그리고 공격의 바카요코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요. 티모 베르노가 또 어디로 가나요? 예, 또 이적 표시 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도 이적 뭐 표시 있는 선수가 있는데 비중이 낮고, 얘네도 수비의 부상 말고는 결장이 없네요. 얘네도 거의 차이가 없다 둘이. 근데 상성이 7승 3무로 홈에서 진 적이 없다. 최근에도 4승 1무, 지금 3연승 중이고, 그래서 상성은 당연히 라이프치히가 좋다. 뭐 성적도 그렇고. 자, 그럼 봅시다.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레버쿠젠한테 지면서 연패를 당했거든요. 왜냐면 유니온 베를린 원정에서 3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홈에서 이어가던 연승도 끊기고, 최근에 연패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처음일 거예요. 리그 첫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3연패까지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프라이도 지난번 함부르크전 이기고 역전승을 했죠. 볼프스 원정도 4득점을 하고, 뭐 홈에서 도르트문트랑 비기고, 뭐 유로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도 아마 무패일 거예요. 유로파도 이기고 해서 최근 3승 1무로 꽤 좋은데, 냉정하게 원정만 봤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뮌헨전 2골 넣었지만 6실점했고, 하이덴하임전도 역전패 당하고. 근데 쉽게 지진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프라이를 뭐 무시하면 안 되는데, 라이프치히의 3연승의 그림이 더 안 그려지기 때문에 3연패. 그래서 이거는 라이프치히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을 완전히 승을 못 보는 건 그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의 최근 흐름. 홈이었으면 당연히 라이프 승 못 갔고, 그나마 원정이기 때문에 좀 노리는 건데, 아니면 조금 요거는 혹여라도 라이프치히가 진짜 3연패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기더라도 다득점으로 이기든, 이게 3.5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의 최근 득점력, 어떻게든 골을 좀, 뭐 무득점 경기도 있지만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라이프치히가 못 이기는 그림으로 갔을 때는 진다는 가정입니다. 못 이겨 지지 않고 비기면은 저는 2대2보다는 1대1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1대2로 진다면은 오버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앞에 오버들을 다 지웠기 때문에 굳이 넣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넣으면은 결국 또 뭐 뭔가 다른 오버랑 묶어갈 확률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사단에 좀 차단할게요. 그 이유는 배당이 너무 적다. 1.46. 솔직히 확률만 진짜 높으면 배당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버가 우선순위였으면 라이프 승무가 뒤로 빠지면서 그렇게 가겠는데, 라이프 승무가 우선입니다. 라이프 쪽이. 요렇게 보고, 자, 호펜하임, 메넨글라. 오늘 얘기를 못했네.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 자,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호펜하임이 승점이 8점이 높습니다. 득실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무승부가 없거든요. 호펜하임이 얘네가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인데, 메넨글라도 보면은 뭐 홈에는 원정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의외로 원정에서 득실이 플러스긴 합니다. 메넨글라. 근데 그래도 호펜하임이 조금 더 좋다.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수비에 경고 누적 한 명 정도, 공격 라인에 뭐 크라마니치, 아슬라니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메넨글라도 전체적으로 장기 부상자 거의 못 뛴 선수들 빼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장 부분은 거의 뭐 둘 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상성은 오히려 메넨글라가 원정이긴 하지만 은근히 좀 호펜하임 원정을 좀 비볐다. 마지막 원정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20년도 이후에는 서로 두 번씩 이기고 비겼으니까 2승 1무 2패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호펜하임 흐름인데, 홈에서 4연승 중입니다. 그때 쾰른전 0대1로 진 이후에 하이덴하임, 라이프치, 아우크, 함부르크. 이 특징이 뭐냐면 이 4연승 할 때 전부 다 다득점을 했다는 거예요. 뭐 1대0, 2대0 승리가 없습니다. 3대1, 3점이 기본이에요. 라이프치히도 3대1, 아우크 3대0, 함부르크 4대1. 즉 원정의 호펜하임하고는 다릅니다. 최근 원정은 슈투트, 도르트문트 다 무득점이었죠. 그리고 볼프스 3득점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마인츠나 컵대회 장크트 다 한 골씩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는 다득점을 하기도 했어요. 레버쿠젠도 잡고. 근데 최근의 페이스로 봤을 때는 홈이 훨씬 좋다. 연승까지 하고.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도 거의 없습니다. 얘네가 한 10경기 중에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그 도르트문트 원정. 그래서 메넨글라도 지난번 뭐 4대0 다득점하고, 예전에 4연승 할 때 뭐 장크트, 쾰른, 하이덴하임 상대로 뭐 4득점, 3득점씩 했지만 그런 팀들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호펜하임은 워낙 기세도 좋고 지금 상위권에 거의 걸쳐 있기 때문에 6위라서 이거는 호펜하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배당이 1.69면은 나름 갈만하다. 그리고 메넨글라가 지난번 다득점을 했지만 최근 원정 도르트문트 무득점도 했었고, 뭐 해서 오버 가해가 조금 빡셀 수가 있어요. 이건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오버 배당들이 다 낮거든요. 저는 그래도 배당 대비 갈만하냐를 놓고 가기 때문에 호펜하임의 최근 득점력이면은 그래도 오늘 봤던 오버 중에는 가장 갈만하다. 메넨글라가 한 골만 넣어주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고, 메넨글라가 무득점을 한다 하더라도 호펜하임의 최근 득점력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4연승 하기 전에 쾰른전 0대1로 진 거 생각하면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배당 대비 갈만한 건 아닙니다. 왜냐? 호펜하임 승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 안 봅니다. 그냥 오로지 호펜하임 승. 뭐 지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데스 마지막 경기죠. 쾰른 미넨. 자, 미넨이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죠. 쾰른이 홈에서 미넨을 예전에 10몇 년 전에 잡았는데 최근엔 이긴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무승부조차 없어서 이제 미넨이 좋고, 지금 뭐 리그 순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한 무패팀 14승 2무 63득점은 말이 안 돼요. 2위 도르트문트하고도 거의 2배 차이에요. 득점이. 그렇다고 실점이 많냐? 12골로 가장 적고 득실이 51인 게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아무리 14승 2무라 하더라도. 너무 차이 나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도르트문트보다 한 경기 덜 치렀습니다. 즉 이기면은 승점이 11점, 두 자릿수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올해 미넨을 맡긴 좀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쾰른이
그 홈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원정에서도 24득점에 5실점하는 뮌헨이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거의 결장이 없긴 한데 경고 누적 한 명 빼고는 수비 쪽이 의외로 이제 뭐 최근 부상 한 명이랑 뭐 퇴장 몇 명이 있긴 하지만 많다고 볼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미네는 키미 그리고 수비 한 명 빼고는 거의 없긴 해요. 여기도 뭐 잭슨이 국대 차출한 것 빼고는 공격 라인도 결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켈른의 홈 성적을 보면 유니온 베를린한테도 지고 장크트 1대1 지금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뮌헨이 아무리 원정이 좀 홈보다 불안하고 유니온 베를린 뭐 2실점 컵대회도 2실점 그리고 홈에서 뭐 프라이한테 2골 내주고 6골 그 전에 등등 봤을 땐 뮌헨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더가 없어요. 본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골 넣은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2골 기본으로 잡는다 치면 2.5 기준도 뭐 2골 넣은 경기도 많지 않아요. 기본 3골 2골 넣어도 상대방이 또 골 넣어줘서 오버가 나든 3.5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오버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3.5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오버를 보고 뮌헨 승 보고 마엔이 배당이 좀 떨어졌거든요. 마엔 보고 2마엔까지 봅니다. 근데 이제 3마엔은 좀 애매한 게 스켈런이 먼저 선제골을 넣든 그러면은 5골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3.5마엔은 좀 빡셀 수가 있다. 왜냐면 원정에서 4득점 이상 차이 난 적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덴하임 최근에 4대0 그리고 그 전에 슈투트 5대0 있는데 뭐 4대1도 있고 3대0도 있고 이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승, 마헨 그리고 이마헨까지 보고 고배당은 나는 원정이라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 찍고 가면 된다. 그래서 승, 마헨 뭐 오버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 레체 자, 이것도 리그 경기입니다. 인테르 레체도 자 인테르가 지금 1위거든요. 밀란보다 3점이 앞서 있는데 AC 밀란보다 득점도 12골 앞서고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지금 10골이 앞서고 홈에서 1위 레체 원정 성적 6득점밖에 없습니다. 득점력이 제일 적어요. 라치오랑 그리고 인테르는 미드필더의 하칸 말고는 부상이 없다. 수비 쪽 둠프라이스도 부상된 지는 좀 됐고 최근 부상은 요 하칸 정도. 레체는 미드필더 부상이 있고 경고 누적도 한 명 있고 수비의 퇴장도 있기 때문에 뭔가 부상은 좀 됐지만 최근 경고 누적 퇴장이 추가된 상황이라서 인테르보다 결장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11승 무패 비긴 적도 없어요. 레체 상대로 실점도 거의 없고 해서 지난번 나폴리랑 좀 비긴 게 아쉽긴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AC 밀란전 이후에 6연승 하다 이제 7연승 하려고 할 때 막혔거든요. 나폴리한테. 그리고 레체가 지난번 홈에서 뭐 2명 그 퇴장 그리고 최근 뭐 유벤하고 비긴 게 그나마 제일 잘한 건데 그 전에 크레모네나 라치오한테도 무득점 했던 거 보면 이거 인테르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인테르 승, 마엔. 사실 이거는 인테르 마엔부터 가야 된다 봐요. 뮌헨도 사실상 마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일반승을 가려면 다폴드에 데려가든 아니면 마엔을 주력으로 삼때 이제 일반승을 안 가긴 또 아쉬우니까 뭐 다른 이제 조합에 그냥 배당을 올릴 겸 섞어 넣든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승 마엔에 이것도 2마엔까지 보고 3.5 마엔은 4골 넣은 경기가 있거든요. 코모전. 근데 레체가 4실점 한 적은 있는데 4대 0으로 진 적은 없거든요. 그때 1대 4 아니면 0대 3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아까 미넨처럼 이마인까지 보고 요거 3.5는 좀 애매해요. 아까 미넨이었기 때문에 3.5라도 오버를 본 건데 요 레체의 득점력이 안 나오면은 3대 0으로 끝나면 결국 언더라서 언오버는 뭐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 알크마르하고 아약스. 오늘 이렇게 좀 빨리 어제보다 더 빨리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기침을 하면은 아시겠지만 계속 하거든요. 안 할 때 빠르게 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서 오세요. 어제보단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낮은 톤으로 엄청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어제보단 괜찮습니다. 어제보단. 근데 이게 또 몰라요. 이게 한번 하면 계속 하기 때문에. 자, 알크마르 아약스 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상성은 알크마르가 최근 4승 1무, 홈에서도 4연승. 즉 아약스 상대로 최근에 알크마르가 굉장히 좀 강하다. 10경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6승 3무 1패.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가 컵 대회거든요. FA컵. 그래서 리그에서는 알크마르보다 아약스가 순위가 높죠. 승점도 높고 득실도 더 좋고. 근데 어쨌든 상성에서는 알크마르가 좋다. 그리고 뭐 컨퍼런스도 막판에 이제 성적들이 좋긴 한데 지금 리그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최근에 4연패도 했었죠. 그리고 포르티나 원정도 4실점, 홈에서 고어헤드 2실점. 뭐 PSV는 워낙 잘한다고 해서 뭐 5대1로 졌더라도 그 전에 그 다음 경기 헤이렌베인 3실점. 그러니까 마지막 1월 10날 경기를 폴랜담을 잡아서 그렇지 1대 0으로 오랜만에 승리한 거예요. 그게 리그로만 보면 중간중간에 뭐 컨퍼런스라든가 컵 대회 이긴 적이 있지만 리그에서는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았다. 그리고 반대로 아약스는 챔스 성적이 안 좋아요. 카라바흐를 마지막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다 졌고 리그 성적을 보면은 얘네는 오히려 전에 안 좋았었거든요. 막 비기거나 실점도 많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4승 1무. 물론 이 4승 중에서도 실점을 좀 했어요. 최근에 네이면 텔스타 상대로 2실점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그 3일 전인가 오버 조합을 간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4개 묶어갔던 그 15배 거기에 텔스타 오버가 있었거든요. 오버를 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약스가 원정에서 은근히 좀 실점이 있더라고. 뭐 PSV, 스파르타, 트벤테, 그리고 위트레흐트, 포르티나, 네이메온 전부 다 실점을 하는데 2골 실점한 경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텔스타도 홈이면 최근에 잘하기 때문에 오버를 봤던 건데 자 지금의 페이스는 아약스가 좋습니다. 냉정하게. 근데 상성은 알크마르가 좋다. 그리고 알크마르가 어찌됐든 홈에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대부분 졌던 경기들이 원정입니다. 트벤테, 헤렌베이, 포르티나. 고에드랑은 비겼고 PSV한테만 진 거예요. 그 얘긴 즉슨 뭐 아약스가 흐름은 더 좋을지언정 실점을 생각하면은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이게 갭 차이가 너무 커요. 무승부를 가면서 오버를 보기에는 오버 배당이 너무 적단 말이죠. 1.46이라. 근데 아약스의 실점률을 보고 알크마르도 최근에 홈에서 뭐 득점이나 실점 보면은 냉정하게 뭐 다득점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보면서 오버를 같이 볼게요. 앞에 오버 봤던 경기들 있잖아요. 여기 적었다가 지웠던 경기들 뭐 호펜하임도 그렇고 뭐 몇몇 경기들 있는데 그게 만약에 좀 갈만하다 싶으면 묶어가는 거고 아니다 오버를 보긴 하지만
아까 어디냐 그 라이프치히도 1.46, 고어헤드도 1.48. 뭐 배당들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어야겠다 하면은 그냥 고배당 무승부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약스가 더 좋았으면 프렌을 보겠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상성에서도 밀리고. 왜냐면 아약스 프렌이 생각보다 배당이 높거든요. 1.63. 근데 알크마르의 상성도 보고 뭐 아약스의 실점도 보면은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알라베스 라요. 자, 컵대회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컵대회예요. 리그 경기가 없습니다. 자, 리그에서의 그 순위를 보면은 알라베스 16위, 마이너스 8 득실이, 그리고 라요는 12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점 차, 마이너스 6. 즉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순위 차이는 좀 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는 크게 없고 알라베스가 상승은 반반입니다. 라요 상대로 홈에서. 근데 이게 컵 대회고 그리고 알크마르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16강입니다. 그리고 결장도 보면은 크게 없긴 해요. 알크마르. 아약스도 기존에 뭐 베오르스트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자, 알라베스 여기도 컵 대회인데 16강전. 루카스 보에가 지금 부상 중으로 빠진 게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공격에 4골로 가장 공동 1위긴 하거든요. 득점력이.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국대 차출, 우나이 로페즈 부상, 그리고 수비 쪽에도 부상 1명. 이러면은 임팩트는 알라베스가 뭔가 공격이라 좀 있어 보이는데 라요도 미드필더 수비 쪽에 부상이라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 둘 다 득점력은 같거든요. 16골로. 그리고 알라베스가 최근 비아레알전 지긴 했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쉽게 안 진다. 오비에도 뭐 비겼고 레알도 한 골차, 뭐 셀타도 한 골차, 뭐 세비야도 한 골차. 즉 원정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고 흐름 자체는 라요가 더 좋을 수는 있죠. 얘네가 뭐 컨퍼런스 성적도 좋고 지금 보니까 리그에서도 근데 리그 성적이 좋지는 않았네. 지난번 마요르카를 잡은 게 진짜 오랜만에 승리긴 했네요. 9경기 만에. 무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얘네도 컵 대회만 보면은 원정에서도 뭐 그라나다도 잡고 물론 뭐 다르긴 하지만 근데 알라베스도 세비야 잡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알라베스 아까 그 루카스 보에 이제 공격에 빠진 게 어찌 보면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루카스 보에가 최근에 오비에 도전을 골을 넣었더라고. 1월 1일 날. 이러면은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라요가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뭐 근데 애매한 게 냉정하게 알라베스도 홈에서 2득점, 3득점 한 경우도 있어서 이거 프렘보다 그냥 무승부 봅시다.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알크마르 무승부 있으니까 뭐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묶어 가셔도 되고. 자, 베티스 엘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자, 엘체가 생각보다 순위가 높아요. 9위. 뭐 베티스는 워낙 높은 거 알겠는데 6위. 그리고 플러스 1. 승점은 6점 차. 그리고 상성은 살짝 베티스가 좋은 정도.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티스가 지난 오비에 도전을 비겼단 말이죠. 제가 베티스 승을 봤는데 아마 그때 선제골을 먹혀서 비겼을 거예요. 그리고 베티스도 유로파를 병행하는데 유로파 성적이 매우 좋거든요. 얘네는 뭐 리옹도 잡고 그러기 때문에 뭐 컵대회도 다 다득점으로 올라왔고. 근데 리그가 조금 아쉽습니다. 무가 많아서. 특히 홈에서도 바르샤 5실점 물론 3득점 하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헤타페 4대0으로 잡고
그러니까 많이 넣을 땐 많이 넣는데 못 넣을 땐 무득점 경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베티스는 뭔가 폭차가 조금 있다 그런 느낌.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이 좋습니다. 홈에서 잘 안 지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비아레알한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졌는데 1대3으로 발레시아전 비기고 그 전에 보면은 뭐 바르샤 뭐 지더라도 한 골씩은 넣거나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 득점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베티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베티스 승무 봅니다. 다만 컵 대회인 걸 감안하고 그리고 결장자를 좀 봐야겠는데 공격에 에르난데스 골이 가장 많은데 부상 빠져있고 앞대 국대 차출 그리고 수비 쪽에 최근 부상이 한 명 있네. 장기 부상자들 빼고 엘체도 보면 근데 엘체도 타격이 있구나. 왜냐면 수비 쪽에 부상도 있긴 한데 공격에 안드레 실바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얘도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빠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라파미르 이 선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6골로 18경기면 거의 풀로 뛴 것 같은데 부상입니다. 햄스트링 부상. 물론 마지막 골이 이제 지로나전이긴 하거든요. 12월 4대0으로 라요를 잡을 때는 또 골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득점력에서도 베티스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베티스 승부 사이드로 봐야겠죠. 근데 항상 무승부를 끼는 이유는 리그가 아니고 컵대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베티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할 때 뭐 4대0 막 3대0 있는데 못할 때는 득점 못하거나 막 1대1로 비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냉정하게 배당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1.5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모로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준결승 이기면 저 반대편 세네갈 이집트하고 승자하고 붙는데 일단 모로코가 진 적은 없어요. 1승 1무. 근데 전적들이 오래됐고 자, 나이지리아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 제 생각은 경고 누적 한 명이 있지만 딱히 나머지 결장이 없고 모로코도 딱히 결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로코가 지난번 카메룬을 잡는 걸 보고선 너무 좀 낮게 본 게 아닌가 제가. 왜냐면 모로코가 최근에 아예 진 적이 없어요. 이 네이션스컵 말고도 그 전에 아랍컵도 그렇고 그 전에 친선 경기도 그렇고 지금 뭐 꽤 많은 경기를 뭐 무승부도 많이 없고 그 정도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제가 좀 낮게 봤던 건 말리랑 비기고 뭐 탄자니아 상대로도 한 골밖에 못 넣어서 카메룬 정도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카메룬전도 결국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고 그래서 모로코가 실점한 경기는 말리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실점이 적어요. 뭐 지난번 슈팅도 좀 더 많았고 점유율은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물론 나이지리아도 보면은 잘하거든요. 루크먼도 있고 오시멘도 있고 그리고 알렉스 이오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우간다전 뭐 튀니지 탄자니아 다 실점을 하긴 했지만 모잠비크 특히 알제리 상대로 실점이 없었다는 게 좀 큽니다. 알제리도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아까 그 모로코 얘기할 때처럼 알제리도 최근에 진 게 나이지리아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얘네도 안 지는 상황이었는데 뭐 모로코도 어찌 보면 알제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만 나이지리아가 공격 쪽에서는 저는 느낌이 더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모로코도 득점이 2골 이상 3골까지 합치면 3경기나 되지만 나이지리아는 모든 경기가 다 멀티골이에요. 실점을 하긴 했지만 첫 경기 탄자니아부터 튀니지 3골 뭐 우간다 3골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무조건 오버입니다. 저는. 왜냐면
모로코가 정배긴 하지만 왜냐면 모로코 홈이기 때문에 모로코가 좀 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가 지더라도 물론 모로코가 실점이 아까 말리전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뭐 나이지리아 정도의 득점력이고 공격력이면은 전 무조건 한 골은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비겼을 때죠. 연장 가거나 모로코가 실점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서 결국 오버가 뜨려면 어느 한쪽이 두 골 넣어줘야 돼요. 근데 나이지리아도 좀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근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 뭐가 고민이 되냐면 배당만 보고 혹해서 오버를 갈 거냐. 그러기에는 나이지리아도 지금 진 적이 없거든요. 5연승이고 모로코도 결국에는 한 번 비겼지만 4승 1무라서 준결승인 만큼 이거 무승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느낌은 오버긴 한데 너무 나이지리아만 생각해서 오버를 본 게 아닌가. 왜냐면 그 나이지리아도 결국 알제리전 전반은 0대 0이었습니다. 전반 0대 0이었기 때문에 이게 모로코 홈만 아니면 나이지리아 풀행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가 알제리 상대로 13대 3이었어요. 그 슈팅 수가.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요거는 무승부 보고 나이지리아 프렌 쪽으로 갈게요. 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모로코도 잘하긴 하는데 뭔가 나이지리아 쉽게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일단 무승부 우선순위로 볼게요. 프렌은 다른 거에 묶어갈 게 있으면 묶어가고 근데 무승부랑 프렌을 다 같이 가는 건 좀 위험한 게 모로코 이기면 둘 다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무승부만 가든 뭐 프렌을 가든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 첼시 아스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좀 기침을 덜해서 그나마 괜찮았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첼시 아스날 끝나면 바로 방송을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자 지금 리그 순위를 보면은 아스날 1위 첼시가 8위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어요. 승점도 18점이나 차이 나고 득실도 15골 정도 16골 근데 어쨌든 이게 컵 대회고 그리고 이게 카라바오 컵입니다. FA컵보다는 조금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첼시가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이긴 적은 없어요. 근데 3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홈에서. 홈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뭐 원정이라고 치더라도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한 2, 3년 동안. 그 정도로 상성은 이제 아스날이 좋은데 그래도 홈에서 3연속 무승부. 그리고 최근 첼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점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다는 게 뭐냐면 한 경기에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실점이 있습니다. 카디프전부터 뉴캐슬, 에스턴, 본머스, 맨시티, 풀럼, 지난번 찰튼까지 많이 먹힐 땐 두 골도 먹히는데 결국 실점은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스널이 최근에 에스턴 진 거 말고는 없습니다. 진 경기가 본머스도 결국 이겼고 3대2로 뭐 포츠머스 4대1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정 부분도 첼시도 FA컵을 뛰었기 때문에 일정도 비슷하고 저는 아무리 첼시 홈이라도 아스널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첼시가 홈에서 생각보다 쉽게 안 진다. 그리고 어쨌든 실점을 하더라도 득점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스날도 냉정하게 보면은 원정에서 아예 실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썬더랜드 2대2 뭐 에스턴 2실점 최근에 본머스도 2실점 했고 홈에서도 에스턴 브라이튼 크리스탈 상대로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크리스탈전 생각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대 0인 거 보고 끝난 줄 알았거든요. 80분에 골을 그 자책골을 그 뭐 들어가길래 당연히 전 적중한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추가 시간에 골을 먹혔더라고 크리스탈한테. 결국 이제 연장이래 그 승부 차이 끝에 올라온 거긴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하는 건데 그 경기 생각하면 뭐 부카요 사카나 웨데가르 뭐 나중에 교체로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때도 그런 거 보면은 원정이고 뭐 아스날이 또 지금 우승 경쟁을 하니까 다음 노팅엄전이 3일 뒤고 또 그 다음 경기 3일 뒤에 인테르 원정도 가야 되고 또 그 다음 경기 홈에서 맨유전 일정이 좀 빡셉니다. 그래서 뭔가 롯데를 돌릴 수도 카라바오컵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또 아스날 승가기도 좀 애매해요. 지금 고민인 게 승패로 가야 되냐 언오버로 가야 되냐. 첼시의 성향을 봤을 땐 제가 볼 땐 요거는 뭔가 아스날 갔다가도 지난 크리스탈전 생각하면 홈에서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물론 슈팅이나 이런 게 다 압도적이긴 했지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잠깐만요. 이게 고민되네. 오버? 근데 오늘 오버 본 게 앞에서 다 지웠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그 어디였냐? 아까 하나 어디였더라? 알크마르였나? 아무튼 마땅히 갈 게 없는 것 같은데 요건 무승부 보겠습니다. 요것도 왜냐? 오버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컵대회 비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첼시 풀행 갈 정도는 아니고 전 무승부 보겠습니다.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1분 동안 질문 없으시면 갈 테니까 추천 나가시기 전에 눌러주시고 자 내일 4경기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올 수도 있다. 낮에 좀 일찍 올 수도 있다. 즉 뭐 12시 1시 정도에 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어제 그래도 적중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적중하면 틀리고 이런 상황인데 연속적으로 적중할 수 있게 좀 잘 골라가 볼게요.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빠르면 낮에 늦으면 저녁쯤에 오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